새벽도 첫 주말에 벌어진 미군의 베네수엘라 기습과 전격적인 마두로 대통령 체포작전으로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 시점에 이런 초강수를 두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부의 금철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번 군사작전 사실 전 세계가 다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이거 독재자의 축출이다, 아니면은 이거 국제법 위반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 부분 문제 제기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이런 부분 비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전 통보를 안 했다는 거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군사작전 개시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통보하기는 돼 있습니다. 네. 사전 통보는 그동안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거죠. 일단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발표해서 의회의 승인 없이, 그리고 믿을 만한 계획 없이 군사행동을 개시했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 대외 군사작전을 할 때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게 민주당 논리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 법원에 의해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번 체포 작전은 긴급한 사법적 집행을 위해 불가피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논란은 지난 1990년 1월 3일 파나마를 침공할 때도 있었죠. 파나마를 전격 침공해서 노리아가 대통령을 체포하고 미국으로 압송을 했는데 그 당시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였습니다. 당시 의회 지도자 몇 명에게 부시 대통령이 알리긴 했습니다만 의회에 공식 통보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궁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왜 이 시점에 이런 작전을 했어야만 했는지, 이유가 뭡니까? 명분으로 가장 강하게 내세우는 것은 마약 카르텔과의 범죄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법무부가 펜타닐 등 마약 유입의 배후로 베네수엘라를 그동안 지목해 왔죠. 네. 마두로 대통령도 기소한 상태고요. 여기에 더해서 불법 이민까지 차단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상황입니다. 현재 네. 미국은 중남미 국가발 불법 이민과 마약 카르텔의 미국 내 확산이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천명한 상태죠. 이와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통제하겠다고 밝혔었죠. 예. 따라서 에너지 패권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매장량 기준으로는 전 세계 석유 시장에 사우디보다도 더 영향이 크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산유국이다, 이렇게 그렇죠. 규정할 수 있는데요. 네.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를 차단하는 효과도 검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은 그동안 수백억 달러의 차관을 베네수엘라에 제공을 하고 석유로 환수를 해왔는데 그동안 베네수엘라 석유의 70-80% 정도가 중국으로 갔던 만큼 중국은 이번 사태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보면은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붙잡혀 가면서 부통령이 그 다음을 승계한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베네수엘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같은 메시지에는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반마두로 정서가 상당히 강했던 것을 노린 포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로드리게스 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 메시지는 냈습니다만 여기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마두로 대통령이 3선에 도전하면서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내부에 반마두로 정서가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을 꿰뚫어봤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로드리게스 부통령, 반미 활동가, 혁명가 출신의 부친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반미 정서가 상당히 강하고요. 네.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대통령은 여전히 마두로다, 이렇게 천명을 했었죠. 그렇죠. 미국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이미 천명을 한 상태인데요. 특히 베네수엘라 내부는 마두로 부통령이 권력을 승계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카르텔과 그다음에 군부의 영향력도 상당히 강한 상황입니다. 예. 따라서 이들의 움직임을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전군의 비상령이 내려진 상태고 국내적으로도
반미 규탄 시위가 일고 있는 만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네수엘라 사태 이거 뭐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뭐 당장 뭐 앞서 미국에서 민주당도 지금 반발하고 있는 만큼 지금 이 미국 내에서도 논란 이거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침공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지상군 투입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지만 그럴 가능성은 현재 없어 보이고요. 네. 해상 봉쇄를 강력하게 유지하면서 베네수엘라 정부를 압박하는 그런 그 전략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현재 중간 선거를 그 염두에 두고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체포했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현재 그 지지율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중간 선거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간 선거를 그동안 그 영향을 미쳤던 핵심적인 요인은 실업률 등 경제 지표였습니다. 다만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 NSS에서 천명되었듯이 미국은 향후 북미와 남미를 아우르는 서반구 전체에서 영향력 강화를 위해서 무력 사용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1990년대 말에 파나마에 되돌려졌던 파나마 운하 관할권을 되찾아오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적이 있죠. 네네. 따라서 이런 언급들 가볍게 보기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중미와 남미 대륙은 물론 미국 안보를 이유로 현재 덴마크가 관할할 중인 그린란드도 미국에게 팔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요구도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위대가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구금된 뉴욕 구치소 앞에 모였습니다. 미국 측을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 중입니다. I call for them to stop. Let the Venezuelans govern themselves. 마두로 대통령 체포 과정에 이목이 쏠린 데 이어 이번엔 구금 생활을 하게 될 구치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구치소는 워낙 시설이 열악하고 재소자들 간의 폭력이 잦아 지옥의 구치소로 불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시리얼이 담긴 식사통에서 바퀴벌레가 기어다닙니다. 전선은 피복이 벗겨져 합선과 화재 우려가 있고 샤워실에는 검은색 곰팡이가 잔뜩 끼어 있습니다. 2024년 이 구치소에서는 한 수감자가 다른 재소자의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One guy was stabbed in the eye with a makeshift knife. And these knives, again, I've never been to jail. It's my first time in jail. But these knives are 6, 9 inches long sometimes, you know, homemade with materials from the steel walls. It's very violent. There's stabbings at least a couple times a week. 2019년 2월엔 구치소 전기 공급이 끊겼는데 일주일 동안 복구가 안 된 일도 있습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한파에 1,600명의 수감자가 담요와 수건에 의지해 추위를 난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했습니다. 성범죄로 기소된 힙합계의 거물인 퍼프데디, 아동 성착취범 제프리 앱스타인의 전 연인인 길레인 맥스웰, 에르난데스 전 온두라스 대통령 등이 여기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과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는 미국 마약 단속국에서 수감 절차를 밟은 뒤 이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마약 혐의로 기소된 마두로 대통령은 현지 시각 월요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탑승한 항공기가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항공기는 곧장 경납고로 향했고 조심스럽게 내려오는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맨해튼으로 이동한 마두로 부부는 다시 마약 단속국 뉴욕 집으로 가 지문 채취 등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는 좋은 밤이라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밤 9시쯤 뉴욕시 브루클린에 있는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미 동부 시각 기준 새벽 3시 반쯤 베네수엘라를 떠나 관타나모 기지를 거쳐 구치소까지 마두로 대통령에겐 긴 하루였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20년에 기소됐습니다. 마약 테러 공모와 코카인 밀수 공모, 기관총 및 파괴 장치 소지 등의 혐의입니다. 미 법무부는 당시 공소장을 보완한 대체 공소장을 공개했는데 영부인과 아들, 또 측근도 기소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미국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콜롬비아의 옛 반군 조직과 연계돼 코카인 수천 톤을 미국에 반입했다는 이유입니다. 마약 테러 공모 혐의만으로도 최소 20년의 형을 받을 수 있어 그는 여생을 미국 교도소에서 보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외신들은 마두로가 현지 시각 5일 정오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첫 출석한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